대표님, 너무 불편하시네요. 존경하는 태전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조국혁 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국혁 신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이 탄핵하기 좋은 날이죠. 네, 제가 탄핵하기 하면 좋은 날 한번 기분 좋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하기에 좋은 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하기 좋은 날 한 번만 더. 윤석열 탄핵하기 고맙습니다. 네, 오늘 탄핵다방 5호점입니다. 조국 대표님 등장하시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주인공은 조금 이따 등장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대통령 뽑은 지 2년 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첫째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국정농단. 맞습니까? 국정농단도 정말 이런 국정농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대통령이 가장 먼저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는 대통령에게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국민들의 주권 행사 방법이 무엇입니까? 탄핵입니다. 우리 주권자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을, 대통령을 세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 주권자들의 신임에 위배해서 이대로 헌정질서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대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 했을 때 우리 헌법은 합법적으로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그 대통령을 다시 끌어내리는 그 제도가 바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탄핵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검찰공화국이 돼버렸습니다. 정부 곳곳에 134개가 넘는 요직에 아무것도 모르는 검사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정책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 금융감독원장한테 은행장들이, 국민은행장, 신한은행장,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장, 신한은행장, 하나은행장 등등 은행장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은행 전문가가 금융감독원장을 해야 합니다. 그 금융감독원장에 새파란 검사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파괴되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권은 애초에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형식은 우리 국민들의 선거로 뽑혔지만 그 실질은, 사실은 고려대학교 임혁백 교수가 지적하듯이 검찰 쿠데타에 의한 집권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을 시켜놨더니 살아있는 권력 어쩌고 하면서 툭하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목적은 오로지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대표는 철저한 검찰주의자들입니다.
국민 위에 검찰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지구가, 온 세상이 검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는 정권 앞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고 정권을 향해서 덤벼듭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저 편방에 있는 검사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 데려오고 중앙지검장을 파격적으로 몇 기수를 뛰어넘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칼을 들이댔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청와대를 향해서 툭하면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목적은 오로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총본사는 청와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의 기획자이고 입안자였습니다. 집행자였습니다. 가장 두려운 사람이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때의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었고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국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법무장관 임명된 순간 우리 검찰은 이제 끝난다. 검찰 시대는 끝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길길이 날뛴 겁니다. 그래서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하고 국민들한테는 사모펀드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지만 사모펀드가 단 하나도 나온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윤석열은 사모펀드 운운했지만 사모펀드 단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뭘 끄집어냈습니까? 입시비리를 끄집어냈습니다. 입시비리 가지고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검찰 수사입니까? 이게 음악이 나오면 그만하라는. 제가 조금만 더 해야겠어요. 조금만 더 열받아서 조금만 더. 그래서 원래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해도 돼. 우리 정상진 홍보위원장이 음악으로 얼마나 저를 굴리는지 몰라요. 뭐 시작하려고 그러면 음악 틀어서 방해하고 뭐 얘기하려다 보면 또 근데 이런 그 좋은 무대를 만든 사람이 기획하고 준비한 사람이 정상진 우리 홍보위원장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영화 제작자입니다. 영화 제작자.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영화가 그대가 조국. 와, 그대가 조국 영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검사 윤석열, 검사 한동훈은 오로지 검찰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 일가의 멸문지하의 화를 안겨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해서 가족을 도륙낸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윤석열 탄핵해야 될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이지만 조국혁신당은 얼마 전, 며칠 전 윤석열을 탄핵해야 되는 이유를 15가지로 추렸습니다. 물론 15가지는 큰 제목이 15가지라는 것이고 그 15가지 하나하나 속에는 또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2년 반 동안 이렇게 많은 헌법 법률 위배 사유를 만들기도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대로는 못 간다. 이대로 2년 반을 어떻게 또 가냐. 그래서 광화문 앞에 어제도
10만이 모였습니다. 2016년 이맘때쯤에 광화문에서 10만이 모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하고 그때하고 2016년하고 달라진 건 하나가 있습니다. 검찰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때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공소장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매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부패 비리가 나왔었는데 지금 검찰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찰만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분노한 수십만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러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검찰이 움직일 걸로 믿습니다. 그때 되면 광화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고 마침내 국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서 그때가 오면 민주당도 곧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국혁신당 혼자 높이, 혼자는 아니지만 가장 먼저 높이 탄핵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많은 정당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민주당도 곧 합류할 것입니다. 어저께도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광화문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우리 뽑았던 대통령 다시 어쩔 수 없이 권한을 회수해야 되는 날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전시당 위원장이자 조국 혁신당의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예, 예정에 앞서서 탄핵다방 문을 열다 보니까 제가 진행을 맡으면서도 제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변인 김보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을 때 저는 이런 논평을 썼습니다. 남은 임기를 반환하고 주중에는 맘껏 술 먹고 주말에는 맘껏 골프나 치시라. 그게 국민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탄핵다방은 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차례차례 줄을 서서 탄핵커피, 탄핵차 따뜻한 걸 드실 수 있습니다. 원래 조용필은 맨 나중에 나와야 하는데 조국 대표는 중간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조국 대표를 먼저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일단 탄핵다방 소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당대표로서 약간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다방은 여기 아마 선관위 관계자분들 와 계시겠습니다만은 조국혁신당의 정책 홍보 행사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있습니다만 저희 탄핵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정책 외에도 이 뒤편에 보시면 검찰개혁 4법, 그 다음에 딥페이크 법안, 국민연금 법안 등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정책 이 뒤편에 지하철 지하도로 편에 쭉 있으니까요. 오셔서 오늘 의원님들 또는 다른 최고위원분들 또 당직자분들 만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리고 뒤에 정책도 보시고 제가 오늘 이 한 말씀 드리고 난 뒤는 오른편에 있는 그 차량에 올라서서 서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미리 안내 말씀드리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오신 김에 쭉 한 바퀴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왼편 요 뒤에는 조국혁신당 당원 가입 신청서가 있습니다. 오신 김에 당원도 많이 가입해 주시면 꼭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오면서 참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통상 많은 시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전 시민분들 또는 충청도 분들에 대해서 참 점잖은 분들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황운하 대표님 연설 들었습니다만은 사석에서 제가 만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성질이 급한 편이고 황 대표님은 좀 느리신 편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저보다 한 시간이 2배 정도 소요가 되십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 조화가 이루어지고 점잖은 분이신데 황운하 대표님처럼 대전 시민들, 또 여기서 대전 아닌 곳에서도 충청도에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많이 점잖고 엄전하시고 신중하시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전 시민들, 이 충청도민들께서 지난번 조국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19만 명이, 대전 시민 중 19만 명이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져주셨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비례정당에서 민주당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3월 3일에 창당을 했기 때문에 3월 3일 창당하고 한 달 갓 넘은 정당에게 대전, 세종, 충청에서 왜 그런 지지를 보내주셨을까? 매우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첫째는 3월 3일 창당을 하면서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외쳤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말이 어찌 보면 상당히 급진적인 말입니다. 임기가 남았는데 그 시점에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외쳤습니다. 점잖은 대전 시민분들이, 세종 시민들이, 충청도민들이 얼핏 봐서는 급진적인 그 구호에 동감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제가 오는 길에 여러 플랜카드를 보았습니다. 또 지난 어제 광화문 집회도 보았습니다. 지금은 조국혁신당 말고도 원내 정당을 하는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모두 탄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외 정당인 정의당 경우도 조금 전에 대전시에 걸려있던 플랜카드를 보니까 2년 반 충분하다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였더군요.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은 탄핵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탄핵 연대에 합류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매우 많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희 친구, 지인 관계인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조국혁신당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 시민 여러분,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럴까요? 보통 통상의 경우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으면 그 사람에게 5년간 권력을 위임을 하고 그 뒤에 심판을 하기 마련입니다. 기회를 줍니다. 5년간의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이 점잖은 대전 시민들이, 세종 시민들이, 충청도민들이 지난 3월 3일 전후부터 이미 판단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더 볼 게 없다. 이제 더 참을 수가 없다. 볼 만큼 보았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셨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게 표를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 뒤로 흘러가는 꼴을 또 보셨습니다.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을 하고 선거에 뛰어들었을 때 명태균 게이트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예언했던 각종 일들이 하나하나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의 행태가 육성으로, 문자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세종 시민 여러분, 충청도민 여러분, 우리가 김건희 씨를 대통령으로 보았습니까? 우리가 명태균이라는 지리산 도사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명태균 씨의 말에 빌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국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앞을 보지 못하는 칼제비이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휘두른지는 김건희 씨가 지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대통령입니까? 게다가 명태균 씨는 지금 이미 구속되었습니다마는 각종 문자와 음성에서 온갖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명태균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5살짜리 어린애라고 얘기했습니다. 5살짜리 어린애이기 때문에 명태균 자신이 김건희 씨와 영적 대화를 나누면서 국정을 쥐락펴락한다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년 반도 볼 만큼 보았는데 앞으로 또 2년 반 동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나라를 망치는 꼴을 더 봐야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이 더욱더 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 시민 여러분, 충청 도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통령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정책에 있어서 잘못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대통령 인격적으로 훌륭했어, 멋진 사람이었어, 이런 마음은 우리가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밖에 있는 아무 사람들에게 누굴 만나면 아니야, 나 윤석열 대통령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이 있습니까?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품위를 갖고 있습니까? 이 두 분은 대전 시민이 갖고 있는 최소 수준, 저 밑에 품위와 품격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품위와 품격, 저 밑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으로, 우리 주권자 국민은 이런 대통령보다 훨씬 더 나은 대통령을 가질, 영부인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품위와 품격을 위해서,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황운하 원내대표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지난번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였다면 벌써 끝났습니다. 왜냐? 검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이죠.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명태균, 김영선 이런 정도의 선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벌써 지금 모든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어떻게 국정농단에 개입했는지, 여당 공천에 개입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파헤치는 게 검찰입니다. 그건 하지 않고 김영선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못 버틸 것입니다. 더 많은 폭로가 나올 것입니다. 더 많은 언론 보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김건희 특검법 통과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와 자기 부인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서 거부권을 오남용하고 있으나 계속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을 것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는 바로 그날 바로 수사가 들어가겠죠. 수사가 들어가서 증거가 더 나오면 조국혁신당이 이미 준비한 탄핵 소추문이 완성된 날이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 소추문 이미 발표를 했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여기 왼편에 보시면 요약본도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보시면 지난 2년 반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만 기억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범죄를 범죄로 덮고 비리를 비리로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쭉 한번 꼭 훑어보시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시민 여러분 궁금해하시기도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12월 12일 날 대법원 선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그리고 저는 그 대법원 선고가 있을 것임을 이미 알면서 창당을 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있을 것이란 걸 알면서 저는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을 것인 걸 알면서 국민들은 저희 당에 표를 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과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개인의 정당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원들의 정당입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당원들이 지금 상황 다 알면서 이 자리에 또 전국에서 모여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의 길을 저는 걸을 것이고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국 대표의 대통령 윤석열을 왜 파면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는 정책 설명을 들으신 겁니다. 이상하게 정책 설명회가 조국 대표만 올라가면 꼭 대선 유세장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조국 대표의 잘못입니다. 예, 저희가 5번째 탄핵다방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깁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서신 분들은 발언을 3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3분이 넘어가면 음악 소리가 커집니다. 그만하라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되는 경우 이 자리가 대전인 만큼 대전 위원장님인 우리 황운하 원내대표님 처음에 길게 좀 하셨고 다음 조국 대표의 대표잖아요. 대표 짧게 하면 어떡합니까? 예, 대표 말씀 듣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좀 길게 드렸고요. 다음 분부터는 이제 엄격하게 3분 룰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오신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등 여러분들도 발언하시지만 대전 시당에 계신 분들도 중간중간 발언 기회를 드릴 겁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오신 시민들 중에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정책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런 분들은 조용히 저한테 쪽지를 넣어주시면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발언 순서는 조국혁신당의 자랑 이혜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혜민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여의도에서도 그랬는데요. 대표님 뒤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는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약간 전투복 느낌입니다. 최근에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의 전투력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우치 사장, KBS 공영방송 KBS 박장범 사장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저의 전투력이 올라갔고 최근 나오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 또한 저의 전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그 촛불, 뜨거운 열기를 느끼며 더더욱 전투력이 상승해서 오늘 이렇게 입고 대전 시민 여러분, 세종 시민 여러분, 충남 도민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3분, 저는 3분을 지켜야 되죠? 지난주에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여러분께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한 7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를 띄어내더라도 탄핵 사유가 쌓이고 쌓여서 1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헌법 제21조 1항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입니다. 하여 지난번 KBS 박장범 사장을 인사청문회 할 때 저는 끈질기게 얼마나 대통령실이 그다음에 얼마나 여사가 이번 KBS 사장 인선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파헤쳐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자체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사항이 됨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이렇듯 여러 가지 크레딧을, 여러 가지 사안을 계속해서 쌓아갈 것이고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홈페이지에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 언론학자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너무 좋다. 그런데 홍보가 되고 있지 않는다. 해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께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탄핵소추안 초안을 한번 읽어보시고 직접 참여할 수 있음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내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라는 이유를 함께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음악이 안 나와서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국방, 환율도 막 뛰고 있죠. 교육, 의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 보니까 대통령실은 궁지에 몰린 쥐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저는 같이 공멸하자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상대를 죽이려는 것으로 본인의 못남을 덮으려 하는 현재 대통령실, 현재 대통령,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누군가. 우리는 다 함께 그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시고 제가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본 그 긴 촛불의 행렬, 아마 여러분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음악이 나오네요. 여러분께서 온 전국에서 그 촛불 행렬을 이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을 기원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내놓고 있는 저희의 탄핵 소추안 요약문 꼭 읽어보시고 여기에 있는 주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민 의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당 오늘 한번 모시겠습니다. 대전시당의 정기현 수석 부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대전시당 수석 부위원장 정기현 인사드립니다. 시간 관리를 위해서 제가 몇 자 좀 적어왔습니다. 예. 그냥 제가 들고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 탄핵다방 5호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치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 사건만 해도 그러한데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 조기종식 필요하죠? 거기다가 국민의 민생 문제, 국정 실패 문제 들어가면 더 이상 이 정부가 존속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군사 독재의 불의한 정권을 교체해 왔고 민주화를 이룩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은 여러 분야의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교육에 대한 전 국민들의 열정과 투자, 과학기술의 꾸준한 투자와 노력의 결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보수 정부 때마다 이 교육과 과학기술을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경쟁교육을 심화시켰고 대졸 신입 직원 임금 최대 30%까지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유치원, 어린이집 무상보육, 무상교육 하겠다고 누리과정을 신설했는데 그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모두 떠넘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교육청은 수천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었습니다. 제가 대전시의원 하면서 이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다시 부활시키고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등 과학기술과 교육을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래 교육을 위해 기금을 수천억 원 적립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는 어떠합니까? 연구개발 예산 5조 2천억을 삭감한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과학기술 투자를 한시라도 소홀히 하면 국가 경쟁력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확충해놓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고등교육으로 이전시키면서 소진시키고 있고 급기야 정부가 부담해야 할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도 지역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재벌 대기업과 극소수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감세 정책을 위해 교육과 과학기술 그리고 여러 분야의 국민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독재 정권이 선진국이 진입한 나라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이루어놓은 민주주의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국군 융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독재와 윤석열, 김건희 등 소수 국정농단 세력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국가 경쟁력이 위협받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 지속해도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힘겹게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이 무도한 윤석열, 김건희 정부 끝장냅시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민주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탄핵 다방에서 함께 외칩시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독재검찰 해체하자!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최근에 선출되셨습니다. 정춘생 의원입니다.
저는 음악이 없나요? 저희 서울시당에서 응원 왔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는 원내수석 부대표이자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최근에 선출된 정춘생 인사 올립니다. 어제 저는 광화문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모였지만 아쉬운 점은 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알고 있는데 윤석열 탄핵이라는 외침을 하지 못할까? 그 탄핵이라는 두 글자 대신에 왜 거부를 외쳐야 할까?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윤석열 거부라는 구호 대신에 윤석열 탄핵이라는 구호를 외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우리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창당한 정당입니다. 여러분들이 12월 12일 조국 대표의 선고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는 점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국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조국혁신당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기치 아래 윤석열 탄핵이라는 그 방향점으로 가는 그 선에서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 12명의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12만의 우리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 대열로 갈 거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외치고 계십니다. 3월 3일 우리는 창당했습니다. 아직 9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9개월은 너무 짧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9개월은 너무 짧다! 다시 한번 9개월은 너무 짧다! 그냥 온전히 외쳐보시죠. 예, 9개월은 너무 짧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시키고 사회권 선진국 제7공학의 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고 우리의 지향점은 사회권 선진국, 그것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우리 12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께 제시할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돌봄권을 사회권 중에 돌봄권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돌봄권에 대해서 생소하십니다. 도대체 돌봄권이 뭐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권리, 그리고 그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정책 결정에 다 모두 반영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모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돌봄권 선진국을 위해서 열심히 뛸 것입니다. 우리 음악이 나오는 건가요? 잠깐만 할게요. 예. 우리나라 최대의 인구 집단인 386 세대가 이제 다 노인으로 접어듭니다. 아이들 돌봄도 다 안 끝났지만 부모들도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제 돌봄의 당사자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돌봄 영역에서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돌봄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국혁신당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제7공학의 문을 열겠다는 약속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는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정춘생 의원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이럴 때는 뜨거운 구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희가 선창을 하면 뒤에 것만 3번씩 따라해 주십시오. 3개월도 너무 길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예, 다음 순서는 조국혁신당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대구시당 위원장 차규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탄핵합시다. 아우!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수 전인권 다 좋아하시죠? 예, 저는 전인권은 아니고 대구시당 위원장이자 조국혁신당에서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이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제가 소속된 위원회가 상임위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인데 우리나라 살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년 연속 세수 부족 상황이 심각합니다. 거의 90조 원이 넘는 이 세수 부족 상황이 이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상속세 최고 구간 세율 인하 등 또 가업 상속공제 완화 등 여러 가지 이 화끈한 초부자 감세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부자 감세 정책에 의할 때 향후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다음 정부에 안겨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세농단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림, 우리의 먹거리, 우리 살아갈 기반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이제 대구시당 위원장인데요. 이번 주 3일 전이죠. 목요일에는 대구에서 최초로 야5당 연합 집회를 대구 시내 중심가에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녹색당, 또 저희 조국혁신당 해서 대구 심장부에서 400~500명 정도가 모여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참 대구에서 400~500명이 시내에서 모여서 집회하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만은 대구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때문에 윤석열 정부 술 취한 선장이 대한민국 코를 좌초 침몰시키기 전에 하루빨리 술 취한 선장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조국혁신당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내려가기 전에 또 전인권 노래 한 곡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이 김광석 노래 말고 전인권 노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인 것 같습니다. 행진 하는 거야. 난 탄핵할 거야. 매일 그대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아우, 감사합니다. 예, 차규근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부업으로 귀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대전시당 분을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상명 청년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조국이다. 대전시당 청년위원장 신상명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무대에 또 언제 설지 몰라서 저도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키워드로만 몇 개 써왔기 때문에 컨닝 조금씩만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인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너무 무능한 저기 용산에 계시는 술만 드시고 골프만 치시는 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이 다 문드러지셨을 겁니다. 저 또한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인 줄리 씨께서는, 솔직히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줄리 씨께서는 본인이 직접 정권을 쥐락펴락하고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본인들의 권력과 윤택한 삶을 위해 살고 있으며 국민들을 희롱하고 무시하며 짓밟는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들께 사과를 한다면서 도대체 뭘 사과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과하는지도 절대 모르고 대본대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입니까? 더 이상은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뉴스 중에 10대에서 40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분기마다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기사들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기사들마저 현 정권의 무능함을 알리고 있는데 저기 정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깜깜이 봉사로 그렇게 국민들을 희롱합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현재라고 조국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점차 설 곳을 잃어가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이루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청년들의 대표인 청년위원장으로서 현 정권의 무능함을 보고 있자니 너무 원통하고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힘을 실어주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저희 청년위원들도, 그리고 대전에 있는 전국에 있는 청년들도 모두 힘을 합치겠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태어나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을 탄핵하고 김건희를 구속하고 정치검찰을 해체하는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호 저도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정치검찰 해체하라! 감사합니다. 예, 대전시당의 신상명 청년위원장이었습니다. 신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줄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지난 대선에서 그런 의혹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예, 누구를 줄리라고 한 적 없죠? 예, 이런 건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워낙에 그 고소고발을 좋아하는 분이어서요. 구호 하나만 더 외칠까요? 전부 다 따라서 3번 해주십시오. 무속정권 물러가라! 네, 다음 순서는 조국 혁신당 강경숙 의원님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여기 아랫동네 전북의 딸입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사랑합니다. 원내 부대표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기근 의원이 멋진 노래로 여러분께 선을 보였고요. 저는 여러분 이 탄핵도 너무 사실
좀 너무 암울하고 그죠? 분노스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슬픈 일인데 우리가 어떤 문화 안에서 좀 정착하면서 우리가 좀 서로 기대고 서로 위로하면서 좀 즐겁게 이 탄핵의 바람을 타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호흡하고 싶다. 그런 취지로 여러분께 항상 이렇게 춤을 선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뉴라이트라는 말씀 아시죠? 뉴라이트가 도대체 뭡니까? 뭐야. 뉴라이트 뭡니까? 친일파, 친일 매국 집단이라고 부릅시다. 윤석열 집단이 개혁을 한답시고 연금개혁, 노동개혁, 뭐 여러 개혁을 한다는데 그 중에 하나 교육개혁을 꼽았는데요. 교육에서 역사를 완전히 뒤틀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 관련된 그 기관이 8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25개 정도 요직에 뉴라이트 이런 인사들이 다 요직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역사 교육이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궤도를 잡기가 이제 어렵게 됐는데 최근에 여러분 아세요? 그 사도강산에 그 강제 노역한 분들 추도식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하루 전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원래 서로 차관급 위원들이 나와서 대표로 나와서 추도하게 되어 있는데 저쪽에 일본의 인사가 극우 야베 쪽의 라인으로 들어온 그 정무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야스쿠냐 신사를 1급 전범들이 있는 그 야스쿠니 신사를 추모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그 우리나라가 여러분 가세요. 사도강산이 제가 말이 좀 꼬이네요.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 아시죠?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우리나라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굳이 그걸 사도강산을 그를 용인해 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약속을 받고 거기에 동의해 준 것이에요. 그 두 가지 약속이 무엇이냐? 1년에 한 번씩 추도식을 제대로 개최하겠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역사관을 보면 강제 동원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뜻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 뭐 했습니까? 컵에 물을 채울 때 반컵을 먼저 채워주면 저쪽이 반을 채운다고요? 그런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벌써 반컵을 채워주면 저쪽에서 반컵을 채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외교라는 거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떤 지렛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모두 다 저버리는 지금 굴욕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도 엉망이고 외교도 엉망인데 아까 여기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교 우상교육도 지금 국가에서는 국비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라고 있는데 그 교부금으로 우리나라는 교육의 여러 교과서라든지 여러 무슨 교육의 여러 행정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돈을 모두 다 국비에서 주질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주머니도 다 바닥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망가지고 있는데 함께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윤석열을 탄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강경석 TV 구독하셔요. 네, 제가 여러분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3개월도 너무 깁니다. 그죠? 윤석열을 탄핵하자 아니고 탄핵한다입니다. 1인칭으로. 자, 제가 3개월도 너무 길다 하면 여러분께서 윤석열을 탄핵한다. 자, 시작. 윤석열을 3개월도 너무 길다. 한 번 더 3개월도 너무 길다. 고맙습니다. 예, 이럴 때 평소 구호를 많이 외쳐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분 차이가 납니다. 강경석 의원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대전 한 분 또 모시겠습니다. 또왔지롱으로 아까 선보였던 강경석 의원님하고 여기서 앞에 아주 예쁜 율동을 보여주셨던 청년당원 박찬서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또아찌롱입니다.
저는 컨닝 좀 하겠습니다. 그냥 대놓고 할게요. 오늘 저는 부끄럽지만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어느 20대와 다름없는 정치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요. 이루고 싶은 목표도 없는 그저 평범한 20대였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검찰에 대한 만행을 가르쳐 주실 때 또한 저는 영락없는 이 나라 20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외면하던 그때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 쥐어주었던 그 권력은 주가 조작을 덮기 위한 힘이 되어 있었고,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 쥐어주었던 그 권력은 누군가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죽음을 왜곡하는 수단이 되어 있었고,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 쥐어주었던 그 권력은 검찰개혁을 이루고 싶어서 믿어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들었음에도 외면한 그때 제 모습이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 정권에 대하여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고민을 통하여 제가 부끄럽고 한심했다는 것 말고도 느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보다 더 한심한 윤 정권에 통치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눈 가리고 아웅하니 정부는 지들도 명태균가했던 짝짝꿍이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것인 줄 압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지난 2년 반을 입이 막힌 채로 살았습니다. 사과도 기막혀, 해명도 기막혀. 아니, 오죽하면 해외에서도 기가 막힌 소리로 소통하려 하니 하루아침에 바이든이 난리면으로 개명했나 봅니다. 저에게 이 정권의 3년은 너무 깁니다. 추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발언의 3분은 길지 않지만 배가 너무 고픈 그 순간 기다리는 컵라면의 3분도 너무 길지 않지만 이 정권의 3분은 지금도 버겁습니다. 아니, 3초도 버겁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은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는 것은 오직 저 하나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입니다. 탄핵은 곧 우리를 위한 선택입니다. 정의는 죽지 않습니다. 진실도 밝혀질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만으로 억겁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억겁의 시간 동안 더 활활 타오르는 푸른 물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참이 저희의 세빙선을 더욱 단단하고 더욱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의 미래가 정말 밝지 않습니까? 박찬서 청년당원이었습니다. 예, 아까 신상명 청년위원장도 연설이 정말 훌륭했는데 소개를 못했었습니다. 아까. 예, 다음 순서는 조국 혁신당의 최고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조국 대표도 대표 최고위원이어서 줄여서 대표라고 부릅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울산시당 위원 정필입니다. 정치 잘하겠네. 제가 사실은 대전시당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최고위원이 당선이 되어서 늘 대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와, 대전 빡시네. 제가 가급적이면은 잘생기고 똑똑한 우리 대표님의 발언 이전에 발언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뒤에 하면 묻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표님 하시기 전에 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제일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온 순서대로 하길래. 근데 우리 황운하 대표님 말씀하시고 나니까 대표님이 도착하셔서 자,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래, 정치인은 귀여움으로 승부하는 거지 해서 이렇게 귀엽게 요것도 붙이고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이혜민 의원님이 딱 하시네. 그래서 이거 귀여움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
정치인은 유머로 얘기를 해야지 하고 나니까 차규근 의원님이 또 웃겨버리십니다. 그래서 두 분보다 내가 조금 젊으니까 젊음으로 승부해야지 하니까 청년위원장이 와가지고 이 대전이 이렇게 인재들이 넘치고 우리 두 분 청년 말씀 잘 들으셨겠지만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이 대전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각 정당들이 이제 열심히 모여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을 얘기하시는 정당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 투표를 얘기하시는 정당도 있고 한데 저는 성격이 좀 화끈해서 그런지 이 구호가 좀 안 와닿아요. 특검하자 이런 거 안 와닿고 탄핵하자 이러니까 막 화가 와닿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화끈하게 빨리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막말로 이 탄핵 이거 피곤합니다. 옛날에 우리 해봤지만 이 추운데 꼭 보면 추울 때 해야 돼. 나가가지고 추운데 고생해야 되고. 근데 탄핵 좋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그냥 놔둬가지고 그러니까 나라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이들 왔는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는 어른으로서의 미안한 마음 때문에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박정훈 대령의 부하 직원들이 박정훈 대령 관련하여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들이 다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회하지 않냐 하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아들한테 다 필요 없고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라고 했는데 내가 우리 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군인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황운하 대표님 말씀하시면서 이 금감원장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금감원장이요 17년 전에 그 CPA를 따갖고 장롱에 넣은 장롱면허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운전을 한 20년 안 하시니까 장롱면허 갖고 운전을 안 하세요. 근데 그 CPA 면허 하나 가지고 금융감독원을 하니까 나라 경제가 이제 이 모양인데 그 검사들 하는 말이 이겁니다. 금융감독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금융전문가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기 내 조사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기를 잘 치는구나. 사기 전문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예전에 검사가 잘못을 했을 때는 형사기소율이 0.2%밖에 안 된다고 해서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그 사람 말이 틀렸습니다. 0.2% 아니고 0.1% 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이 이 검찰공황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나섰고 다음은 정숙 여성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장숙 죄송합니다. 장숙 여성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여성위원장 장숙입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식구만 감싸는 윤석열은 국가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도저히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은 있습니까? 정말로 독불장군 대통령이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대통령,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근래 김건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주술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구속이 될 수 있냐고 물어봤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주술사에게 물어봤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김건희를 구속시킵시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다방을 통해 윤석열의 국정농단을 알리고 그 문제점을 알려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혁신당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시민 여러분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 교수님들이 요새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계신 거 아시죠? 그 강도, 시국선언문의 강도도 무척 세고 지금 참여하신 분이 무려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시절에 2016년에는 저는 기자로 당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보다도 시국선언문 참여하는 대학 교수님들 숫자도 많고 강도도 훨씬 셉니다. 비록 지금 좀 늦게 촛불이 타오르는 것 같지만 어제 광화문 가득 메웠던 시민들 앞으로 2배, 3배 더 커질 것이고 이곳 대전에서도 아마 촛불 집회가 주말마다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모실 분은요. 세종시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직장은 부산 쪽에 있는 동의대학교랍니다. 동의대학교 교수님 오용섭 교수님이 왜 우리는 지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조국 대표와 똑같이 65년 을사생입니다. 나이도 똑같습니다. 근데 직장은 세종에 살다가 최근에 이제 부산으로 이제 직장을 옮기면서 이제 내려갔는데 주말 부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 대표가 이 말 듣고 제가 당원에 가입했거든요. 이제 그만 채라마 하는 거 있죠. 그 말 듣고 무조건 그날 가입했습니다. 가입했고 총선 때는 우리 자식들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4명을 갖다 그냥 제가 안 하면은 내가 헤어진다 뭐 헤어질 줄 그래서 이제 했고요. 제가 조국 하여튼 대표께서 지금 12월 10일 대법원 선고가 있는데 저는 무사히 잘 지나가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조국 대표께 12월 13일 날 그게 다 그저 동조하시죠? 제가 그저 조국 혁신단에 그 몇 가지 제안을 제가 좀 쓴 게 있는데요. 거기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저 어디 있어요? 눈이 나빠가 잘 안 보이네. 예, 일단은 저는 그저 조국 대표께서 석 달도 너무 길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 전에 갈아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0일이니까 2달도 너무 길다. 예. 그러고 우리가 촛불 집회를 아까 얘기하셨지만 계속 서울에서만 하는데 서울 왔다 갔다 하려면 차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낭비되니까 우리가 아까 대표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대전에 19만 표가 있고 세종은 민주당보다 표를 더 얻었고 충청권에도 사람이 있단 말이죠. 충청권에서 매주는 어렵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이주가 됐던 내가 격주를 하던 내가 대전에서도 세종에서도 좀 이렇게 촛불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쫙 확산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작을 대전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짧고 강렬한 연설이었습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명함을 넣어버렸는데 오용섭 교수님 맞죠? 예, 기억하겠습니다. 예, 다음 발언은 대전시당의
유지곤 대변인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전시민 유지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씨도 쌀쌀하지만 민생과 경제 그리고 우리 마음과 희망 모두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여기 주차하느라 정말 힘드셨죠? 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탄핵다방 5점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보이는 이 타임월드 백화점 요 사거리에서 25년 전에 백화점 주차요원으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전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젊은 아빠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새 너무나 살기 힘들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희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아우성들이 너무 많이 들려서 저는 정말 귀가 너무 아플 지경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 거짓말, 독선, 불통,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네.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 파탄, 외교 참사, 검찰공화국, 외압, 비선정권, 국민의 삶이 이렇게 힘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화자찬, 핑계대느라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충격적인 지표를 말씀드릴 텐데요. 원래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감소세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취임한 게 22년 5월 아닙니까? 23년에 자살률 통계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해서 8.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4년에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만 추산을 하더라도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23년도를 뛰어넘어서 10.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구호 한번 외쳐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춥습니다. 추운 건 참는다. 윤석열은 못 참는다. 못 참는다. 못 참는다. 윤건희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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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국혁 신당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있다면 우리 조국혁 신당 오래된 불의와 적폐를 깨부수는 강력한 쇳덩이가 돼서 그런 세빙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지곤 대변인이었습니다. 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탄핵 커피, 탄핵 차는 조국혁신당의 정책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만 드리는 겁니다. 저쪽에서 줄 서서 탄핵 커피, 탄핵 차 받으시고 몸을 데우시고 조국혁신당 아직 가입을 못했다. 나 당원 할래. 오늘 보니까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끝에서 당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점점 마무리를 향해 가는데요. 이제 두 분 딱 남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있고 조국혁신당의 살림을 책임지면서 조국혁신당의 온갖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아래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조국혁신당 황현석
황현선 사무총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사무총장 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쁜 소식인지 슬픈 소식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나오면 끝나갑니다. 항상 제가 마지막에 거의 나오는데요. 아마 이제 저 줄 서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하면 이제 끝나가고 날이 좀 어두워져서, 그리고 저는 그래서 조금 길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음악을 너무 깔고 있어요. 제가 정치 활동을 좀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첫 직장이 자치단체장 비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한 29년 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치를 보면서 충청도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반응이 좀 느리게 오는 지역이 충청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대전에 와서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곧 눈앞에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청이 움직이면 대한민국 정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당의 당세가 좀 약한 지역이 충청 지역입니다. 그것도 제가 보니까 우리 당이 창당한 지 아직 8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 충청권까지 깊이 스며들지는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당원들 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에 좀 가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늘 꼭 올라와서 하고 싶었던 말은, 특검도 있고 탄핵도 있고 퇴진도 있고 임기단축 개헌도 있습니다. 이거 다 뭐 따로따로 같은데 실은 다 똑같은 겁니다. 필요한 의석수는 딱 200석입니다. 200석만 있으면 탄핵도 가능하고 특검도 가능하고 퇴진도 임기단축 개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독 특검만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왜 특검만 하자고 합니까? 검찰개혁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 탄핵은, 그리고 특검, 검찰개혁,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문제는 결국 200석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200석을 움직이는 힘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죠.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움직이면 탄핵도 가능하고 특검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만 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탄핵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까? 탄핵 검토해야죠. 조국혁신당이 12석이라고, 그 다음에 야사당이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 탄핵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전 시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말씀 좀 해주십시오. 탄핵도 검토하라고. 제가 그래서 구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탄핵으로 행동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예, 황현선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예전에 국어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완성된 문장은 꼭 수미쌍괄식이다. 수, 머리와 미, 꼬리가 서로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늦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우리 대전시당 위원장인 황운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오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좀 탄핵시켜달라. 그 마음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구호 많이 외쳤지만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정치검찰 해체하랍니다. 여러분 끝에만 해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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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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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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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마음은 윤석열 탄핵이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주셨다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조국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 12일 조국 대표님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여러분들은 항상 조국 대표 옆에 서 계시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쓰러져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어떤 사람이 공격해도 어떤 공격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권력이 센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바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조국 대표님 옆에 항상 서 계시면 조국 대표님은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반드시 건설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도 믿습니까? 고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짧게 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마지막에 조용필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려고 짧게 하신 것 같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 조국 혁신당을 맨 앞에서 이끌고 있는 조국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탄핵다방 행사 시작할 때 이미 연설을 했는데 또 마지막에 기회를 줘서 약간 쑥스럽긴 합니다. 탄핵다방 대전시당에서 주최하신 그 대전시당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벌써 날씨가 좀 쌀쌀해서 해가 떨어지고 기온이 떨어지는데도 이렇게 많이 마지막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황운하 원내대표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께서는 이미 그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부부 두 사람의 그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이 언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너무 현명하고 너무너무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그걸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로지 용산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미 조중동 보수 언론도 윤석열 정권의 끝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끈질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았을 때 이런 정권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통령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부인 있지 않았습니다. 전두환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노태우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과거 영부인 중에 이순자 씨가 김건희 씨만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 명태균 게이트로 시작된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를 보면 최순실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최순실이 한 행위와 비교해 보십시오.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이 최순실이 한 행위 10배는 더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찰 권력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국신당이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했고 전국의 대부분의 국민들 70% 이상이 탄핵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국회에서 200표 모을 수 있겠느냐? 200표 모으고 난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되겠느냐? 걱정하시고 우려하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을 파면시킨다, 파면시키지 않는다. 대통령을 탄핵한다, 탄핵하지 않는다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법률가들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신 주권자 국민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순간 저는 국회의원도 정치인도 헌법재판관도 다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까지 끈질기게 버티시고 참으시고 주변 사람과 손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